소화의 조절 부분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온라인 수업 했을 때 진행했던 방식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아니면 수업 끝날 때 중요한 거 하나씩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좀 집중 안 하더라도 이거 화면 닫지 말고 켜놔. 알았지? 오케이,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했던 얘기니까 그거 요약해서 빠르게 지나갈게요. Regulation of the Digestive System이에요. 소화기는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파트가 인트로덕션으로 쭉 나와 있긴 한데 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거나 또는 엔도크라인, 내분비에 의해서 조절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은 여기 있듯이 뭐 브레인으로 베가스 너브라는 신경을 통해서 미주, 한국말로는 이제 미주 신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베가스 너브를 통해서 신호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될 거고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있겠죠. 여기 있듯이 뭐 사이트, 스멜, 테이스트, 맛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예전 기억에 의해서 뇌가 이제 뭐 자극을 받겠죠. 그리고 그러한 자극이 신호로 베가스 너브를 통해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자연적인 리플렉스 반사라고 얘기하는데 강아지 예전에 훈련시킬 때 종 치고 밥 주면은 종만 쳐도 침 흘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죠. 그게 이제 신경에 대한 학습에 의한 신경 자극이죠. 오케이?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고 또는 이 GI 트랙 우리가 소화기관이라고 얘기했어요. 게스트로인테스티널 여기에서 분비되는 썸 호르몬이죠. 호르몬에 의한 조절이 어떻게 보면은 소화 조절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게스트릭 펑션을 조절하는 단계인데 뭐 저번에 얘기했듯이 자연스럽게 이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조절이 있고요. 또는 여기 있듯이 secretion of HCl이에요. 결국에는 소화를 시작시키는 작동시키는 작동원은 위로 뭐가 음식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 위로 들어오는 음식물 또는 침샘에 의해서 자극되는 거에 의해서 소화의 시작을 신호를 주는 거는 HCl입니다. 염산. secretion of HCl이 이제 시작을 하게 하는 거고요. 그것에 의해서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단백질 분해도 하고 다른 소화 효소들의 활성을 유도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G셀에서 게스트린이 나오고 D셀에서 소마토스타틴, 뭐 ECL, 엔테로크로마틴 라이크 셀에서 히스타민이 나오면 HCL을 분비하는 피레이터 셀을 자극해서 염산을 분비하도록 한 다음 염산의 분비에 의해서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활성을 띠게 되는 형태로 변화가 되면은 다른 소화효소들도 분비를 촉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여기 있듯이 뭐 위 내부에서 조절하는 거라고 해서 이제 intrinsic regulation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경에 의한 거 조절에 의한 호르몬 조절에 의해서 요 소화의 조절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능적인 면에서는 여기 있듯이 오토매틱 어떤 움직임이나 시크리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내부적인 조절이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 게스트린이 조절하는 호르몬이 될 거고요. 소장에서는 시크리틴, 뒤에 이제 얘네가 기본적으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콜레시스토킨인 CCK, 그리고 게스트릭 이니비토리 펩타이드, 펩타이드 계열들이 몇 가지 나와요. GIP, 글루코즈 디펜던트 이신노트로픽 펩타이드. 이런 펩타이드들은 대부분 글루코즈와 유사한 작동으로 인슐린을 활성시키는 자극, 분비를 자극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대부분 스몰 인테스틴, 소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도 여기 있는 아이와 유사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얘도 뭐 inhibit gastric motility and secretion stimulate secretion of insulin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소화 작동은 이제 멈춰주게 하면서 기능적인 거, 모탈리티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거는 흡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어디 소장 넘어 듀오드놈 12지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지장이 어떻게 보면 소장과 한 세트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소화 효소들이 분비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서 이런 반응들이 카임이라고 얘기하죠. 유미즙이 넘어오면은 얘네들이 분비가 촉진이 되고 최종적으로 소장에서 아까 여기 있던 글루코즈 디펜던트 인슐리노트로픽 펩타이드 GIP나 GLP 라이크 펩타이드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얘네들은 이런 기계적인 소화는 멈추게 하고 흡수를 촉진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흡수 촉진이라는 게 대표적인 애가 당이 없으니까요. 인슐린이 그 주인공이 될 겁니다. 앞에서는 발생,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기능적인 면을 조절하는지, 그래서 몇 가지 호르몬에 몇 가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얘들이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게스트린 하면 위에서 나오는 애구나. 게스 GI 다 어떻게 보면은 게스트로 인테스티너 소화기 관이잖아요. 게스트린 소화 관련된 호르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아니면 뭐 세로토닌, 뭐 여기 시크레틴이나 시스케이, 콜레시스토키닌 하면은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인트린식한 그런 파트였고요. 뒤쪽에 이제 익스트린식한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세팔릭, 게스트릭,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테스틴.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각각의 파트는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구분지어서 음식물이 들어오는 자극을 인식하는 거, 그게 이제 gastric secretion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카인이라는 게 위에서 만들어지겠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이고,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세팔릭, 그리고 그 실질적인 소화 단계가 게스트릭 위에서, 그리고 그 단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소화 작용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 소화 작용에는 주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염산 분비, 염산 분비. 어떻게 하면 염산을 분비하게 할 것이냐? 뭐 G셀, B셀, ECL, 페리에터 셀,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를 조절한다는 얘기고요. 요게 이제 조절받는 것도 결국에는 네가티브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죠. pH가 너무 떨어지면은 요 소마토스타틴이라는 애가 분비가 돼서 게스트린의 시크리션을 억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pH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pH가 염산이 너무 과해지면은 계속 pH가 낮아지겠죠. 충분히 낮아졌다 하면은 소마토스타틴을 분비를 해서 더 이상 게스트린 시크리션을 못하게. 그러면 염산 분비도 떨어지겠죠. 그런 키로 생각하는 거는 염산을 어떻게 분비를 촉진하느냐 라는 파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라지 어마운트 오브 프로테인 뭐 대량의 단백질인데 대부분의 단백질이 이제 분해가 되는 곳이 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앞에 있는 이제 게스트릭 시크리션의 조절을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인트린식하게 뇌에서 어떤 신호가 오거나 그 자극을 받겠죠. 그게 이제 베거스 너브가 이제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 신경에 의해서 신경. 미주신경이라고 있어요. 미주신경. 뇌에서. 여기 위에는 브레인이 있겠죠. 뇌에서 미주신경을 통해서
위 점막일 거예요. 신호를 주게 되면은 게스트릭 에피셀리움이라고 얘기했죠. 상피세포. 뭐 아미노액시드들이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외부 음식물, 뭐 침,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자극을 줄 겁니다. 그러면은 요 G셀에서 게스트린이 분비가 될 거고요.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자기 안에 내부적인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순환. 그러면 얘가 분비가 돼서 ECL셀을 자극을 하고 ECL셀은 히스타민을 분비하겠죠. 히스타민은 페리에이터 셀을 자극을 해서 HCL이 촉진이 됩니다. 그러면은 pH가 점점 낮아지면서 뭐 소화를 활발하게 일으키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pH가 충분히 낮아지면은 네가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소마토스타틴 분비하면은 멈춰지게 될 거고요. 오케이? 저번 시간에도 한번 이 중요하다고 파트를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1번, 2번 게스트린에 의한 자극 시스테믹하게, 그리고 3번 ECL셀이 히스타민을 분비하면은 페리에터 셀이 염산을 분비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뭐 인테스티널 페이지라고 그랬는데 이제 최종 단계예요. 이제 소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소화를 이제 멈추게 되는 카임 엔터 스몰 인테스틴이죠. 결국에는 스몰 인테스틴의 이제 듀오드넘 12지장 파트에 카임이 들어오게 되면은 소화를 이제 조절 억제를 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담당하는 아이들이 뭐 아까 나왔던 시크레티닌이나 아니면은 소마토스타틴 아니면 CCK 콜레시스토키닌이라고 했던 얘네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얘네는 어떻게 보면 소화의 기능을 멈춰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 GIP나 GLP는 동일합니다. 이제 모틸리티를 떨어뜨리고 글루코즈의 흡수가 잘 될 수 있게 인슐린의 분비를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글루코즈 디펜던트 인슐리노트로픽 펩타이드,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그렇죠? 이런 애들이 스몰 인테스틴, 소장이죠. 소장에서 소화 조절을 하는 호르몬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게스트린, 소마토스타틴, CSK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히 될 겁니다.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소화, 분비, 그리고 억제까지 조절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소장의 조절 기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얘기했듯이 메가스 너브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카얄이라고 하는 단합되어 있는 근육 조절 기작이 있어서 같이 수축 이완하면서 연동 운동을 만들어내게끔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이 카얄 또는 카잘 J가 대부분 영어에서는 이제 Y로 읽히는 경우가 많아요. 라틴에서 따온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카잘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카얄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어요. 뭐 소장이 실질적으로 자극에 의해서 액션 포텐셜 만들어내고 수축 또는 이완하는 거를 설명을 한 건데요. 뭐 그거는 굳이 세부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을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Regulation of Pancreatic Juice and Bile Secre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판크리아틱 주스가 판크리아스에서 만들어지는 소화, 애가구, 엔도크라인 관련되어 있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소화액은 엑소크라인, 엔도크라인은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음. 어떻게 얘들이 조절받느냐? 뭐 신경에 의해서 조절 또는 음식물에 의해서 조절 이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위에서 유미즙, 카이미, 디오드넘,
십이지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때 앞에서 언급했던 요 시크레틴하고 콜레시스토키닌 두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그 조절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크레틴은 낮은 pH에 반응해서 분비가 돼요. 그리고 pH가 높아지면 스탑이 되고 활성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미즙이라는 것은 pH가 굉장히 낮은 위에서 소화된 소화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우 pH에 반응해서 판크리아틱 주스인 시크레틴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되고요. 그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콜레시스토키닌, CCK도 똑같아요. Response to presence of partially digested 된 부분적으로 소화된 단백질이나 fat 카임 안에 있는 것에 반응해서 분비가 되고 멈춰지는 거는 얘네가 스몰 인테스틴이 도달을 하게 되면은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시크레틴하고 콜레시스토키닌이 어, 카임이 들어왔을 때 판크리아틱 주스 분비를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이 될 거예요. 여하튼 판크리아틱 엔자임 프로덕션이 트립신이나 라이페이즈, 아밀레이즈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가 다 들어있다고 했었고요. 그게 여기 뜻이죠. stimulated by acetylcholine from 메가스 너브 CCK 시크레티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시크레티닌하고 콜레시스토키닌의 분비 그리고 미주신경의 자극에 의해서 아세티콜린 분비를 하게 되고 요 자극은 요 판크리아틱 주스 엔자임의 생산 분비를 촉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액션 포텐셜 발생을 설명을 한 건데 뭐 한번 대신 아세티콜린 근육 자극하는 거 똑같잖아요. 아세티콜린하고 CCK가 칼슘을 세컨 메신저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시크레틴은 사이클릭 AMP를 세컨 메신저로 사용해서 미션 포텐셜 활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요 바이오카보네이트 프로덕션 is stimulated by 시크레틴. 시크레틴은 아까 로우 pH에서 발생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을 자극을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바이카보네이트도 생산해요. 그러면은 얘가 이거를 중화하겠죠. 중화. pH는 자연스럽게 중성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 바일은 언제 분비가 되느냐? 바일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담즙은 이제 간에서 만들어져서 갈브레더에 보관이 돼 있다가 자극을 받으면은 여기 듀오드넘으로 분비가 돼서 지방을 유화시키는데 이제 바일 솔트가 바일 엑시드를 형성을 해서 작용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뭐 이것도 동일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ile exit are returned to the liver after intestine absorb 다시 재활용을 위해서 돌아가 있은 다음에 기다리다가 시크레틴이나 CCK가 stimulate increased bicarbonate secretion into bile 자극을 해서 이제 얘네가 판크리아틱 주스도 자극을 했고 로우 pH에 반응해서 카임에 의해서 그리고 이 바이카보네이트 증가시키면 이 바이카보네이트이 바일의 시크리션을 자극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콜레시스토키닌 리스폰스 투 프레서스 fat in the chyme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덜 소화된 단백질이나 지방이 콜레시스토키닌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갈블레더의 수축을 촉진시켜서 뭐 쓸개에서 쓸개즙이죠. 바이를 생산하도록
만든 거죠. 바일이 관련된 거는 지방, 소화밖에 없으니까 팻. 오케이? 그럼 결국에는 판크레아틱 주스가 됐건 바일이 됐건 바일 엑시드가 됐건 얘네가 결국에는 다 12지장으로 분비가 된다는 거고요. 12지장의 조절 호르몬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크레틴인, 시크레틴, 그리고 콜레시스토킨, 콜, 네. 이러면 외울만 하지? 그쵸? 이 두 개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GI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게스트릭 인테스티널 호르몬들이 뭐 아까 이제 G셀에서 게스트린 그리고 뭐 아시나셀에서 아시나셀이 판크리아스에 있는 그죠? CCK 이런 것들이 스트럭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소화기관이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오케이. 조절 소화 뭐 호르몬이나 아니면 소화관의 기능적인 조절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뭐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비교해서 조금 뭐 여러분들한테 혼동이 되거나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 중심이 되는 부분은 무엇에 의해서 소화 기능이 시발이 되고 작동이 되고 무엇에 의해서 조절이 되느냐만을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결국에는 신경, 베가스 너브하고 호르몬이었어요. 그쵸? 근데 어떤 호르몬이 작동하느냐는 위하고 십이지장하고는 다르게 구분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 위에서는 게스트린 아닌가? 게스트린 그 순서대로 쭉 게스트릭 펑션을 조절하는 시크리션을 조절하는 단계가 있었죠. 게스트린에서 ECL, 그다음에 히스타민, 페리에터셀의 HCL. 어떻게 보면은 그게 소화 촉진 단계죠. 소화를 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듀오드놈의 시크레틴 또는 콜레시스토키닌은 최종적으로 뭐 담즙, 담산, 그리고 판크리아틱 주스 여러 가지 음식물의 분해 효소가 갖고 있는 최종적인 분비를 촉진시키고 유미즙의 pH를 바이카보네이트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낮춰주는 거죠. 시크레틴, 콜레시스토킨, CCK 세 개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게스트린, 위, 소장, 12지장 부위에 시크레틴, 콜레시스토킨이 어떻게 보면 주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테스널 페이지 최종적인 장 단계에서는 소장 쪽에서는 흡수를 촉진을 시켜주는 거죠.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자극을 주는 아이들. GIP나 GLP. 그게 소화의 이제 전반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소화가 다 끝났으면 소장에서 흡수가 되겠죠. 흡수될 때 소장의 육모에서도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는데 육모 표면에 붙은 효소들에 의해서도 최종적인 분해까지 일어난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뭐, 근데 가장 특이하게 좀 다른 형태로 소화를 유도하거나 조절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프로테인, 탄수화물, 아이고,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크게 다르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육모의 모세혈관으로 직접 흡수가 될 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탄수화물은 글루코즈라는
단당류, 단당류로 분해가 최종적으로 되면은 그 단계에서 흡수가 될 거고요. 단백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미노산, 아미노액시드가 한국말로는 글루코즈가 포도당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이거는 뭐 아주 일반적인 물질의 흡수 단계입니다. 근데 팻은 조금 다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팻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이제 뭐 앞에 A, B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건너뛴 거고요. 팻 다이제션이 시작되는 거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카임이 어디로 12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 바이 그쵸? 담즙이 분비가 되면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잘라서 없애기 전에 먼저 유화라고 하는데 이 이머시파이 해서 지방을 녹이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제 액체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죠.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바일 설트라는 겁니다. 바일 설트가 마이셀 안쪽에 팻 바깥쪽에 물 이런 식으로 작은 주머니를 만들게 된다고 마이셀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이 마이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연화를 시켜주는 그리고 그 안에 라이페이즈나 아니면은 여기 콜리페이즈 같은 것들을 작용시켜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G 라는 중성층 트리글라세라이드를 페리엑시드하고 지방산하고 글라이세롤로 분해시켜주는 그게 이제 지방의 소화가 되겠죠. 지방도 우리가 흔히 뭐 알고 있는 다른 요소들처럼 그냥 이런 소화 효소들이 덥석 달라붙어 갖고 분해를 한다. 결국에는 분해라는 거, 소화라는 거는 뭐였어요?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이드롤라이시스, 가수분해예요. 가수분해. 근데 가수분해라는 게 화학 반응이잖아요. 그 물이 가해지면서 자르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액시드 하나하나를 자르는 거고 탄수화물은 결국에 탄소를 자르는 거예요. 지방도 어때요? 탄소를 자르는 거죠. 트리글라세라이드, 중성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탄소가 노출이 돼서 엔자임들에 의해서 응? 탄소 글라이세롤이 있으면 여기 페리엑시드가 쭉 체인이 붙어 있는 거 아니야 18개짜리가 그쵸? 그러면 이게 잘라지고 이것들이 또 잘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두 개씩 두 개 베타 옥시데이션 하여튼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의 성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포화지방들은 대부분 다 고체 상태 고체 근데 이거를 연화 또는 유화시켜 줄 필요가 흐트러놔야지. 그걸 해주는 게 뭐다? 담즙, 바일, 엑시드라는 거죠. 오케이? 판크리아스로부터 이제 포스포라이페이즈 A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데요. 얘 포스포리피드를 페리엑시드하고 뭐 라이소셀렉틴으로 분해하는 애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포스포라이페이즈 결국에는 말 그대로 포스포인 지질을 분해하는 효소. 요즘 인지질 엄청 뜨고 있는데 인지질이 있으면은 뭐 지방 같은 것들이 연화되고 뭐 잘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래갖고 예전에는 그 오메가3 어떻게 보면은 이 포화지방 얘기했었죠. 오메가3 이제 불포화지방이죠. 그래서
체내 혈관 내에 있는 지방 성분들, 특히 뭐 LDL 같은 애들, 로우 덴시티 리포 프로테인 같은 것들을 쉽게 이동시켜서 배출시킨다. 그래서 낮춰줌으로써 우리 콜레스테롤이나 아니면 트리글라세라이드 중성 지방의 수치를 낮춰주는 데 역할을 한다. 했던 게 이제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고 동맥경화나 이런 것도 막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게 불포화 지방인 오메가3예요. 근데 오메가3만 가지고는 좀 약하다고 생각했는지 거기에 추가한 게 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포스포리피드죠. 그래서 크릴 새우에 있는 그 오메가3가 인지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더 좋다. 그래서 요즘은 크릴을 가지고 막 미는데 더 좋은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광고는 눈에 솔깃하던데 지방 넣고 막 섞으면은 물하고 싹 섞이죠. 그게 이제 연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든 분해하기 위해서 지방하고 물하고 섞여야지 가수분해, 물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못 그린 그림이지만 이게 이제 글라이세롤이고요. 3카본 그리고 여기에 페리엑시드가 지방산이 쭉쭉 붙어 있죠. 세 개의 지방산이 글라이세롤 붙어 있다고 해서 글라이세라이드라 또는 트리글라세롤이라고 붙이는 중성 지방이죠. 중성 지방. 우리 몸의 지방의 저장 형태라고 얘기했어요. 에너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페리엑스가 지방산이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라이페이즈나 아니면 아까 앞에 나왔던 지방 분해 효소들에 의해서 가수 분해가 되면은 이 모노글라세라이드하고 각각 두 개의 페리엑시드, 프리 페리엑시드로 이제 분해가 되는 거죠. 요 상태가 어디서? 소장에서 바일, 엑시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 상태로 흡수가 된다는 거죠. 어디로? 육모로 되겠지, 육모. 육모로 흡수가 되는데 얘네는 흡수가 될 때 모세혈관으로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락틸이라고 하는 암축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Fat emulsification and digestion의 그림으로 이제 그려준 건데요. 제가 지금 몇 분 동안 설명한 거의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토막에서 이제 뭐 소화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지방이나 이런 드롭플렛들, 지방 덩어리나 아니면 액체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성지방 트리글라세라이드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아까 나왔던 CCK죠. 콜레시스토키닌이 바이카보네이트를 생산하게 해서 바일 엑시드를 갈브레더를 수축시킨다고 그랬죠. 분비를 하겠죠. 그러면 바일이 분비가 되면은 이 바일들이 마이셀을 형성하게 되고요. 바일설트에 의해서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콜레스테롤, 렉틴 이런 것들을 담고 있게 되죠. 그러면 요 각각의 마이셀이 팻 드롭플렛이라고 얘기했어요. 지방 덩어리들을 쏙쏙쏙쏙쏙쏙 함유를 하면서 녹이는 거죠. 에멀시파이. 연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연화된 곳에 이제 라이페이즈 같은 지방 요소가 처치가 되면은 유화, 연화, 프리페드 엑시드 두 개, 잘 안 보인다. 두 개, 모노글라세라이드, 글라이세롤에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 모노. 요 상태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육모에서. 그러니까 이건 소화 단계만 나온 거예요. 흡수는 빼고. 이 흡수는 어떻게 되느냐? 소화가 됐으니까 지방의 소화는 100% 마일에 의해서 전담된다.
그럼 페리엑시드가 그리고 두 개, 모노글라세라이드가 라이소 락시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뭐 포스포 리피드가 분해돼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move into bile micell이죠. 마이셀 안에 이제 가둬지게 되고 브러시 보더 여기 육모죠. 육모에 미세육모 육모 위에 미세육모 브러시 보더로 이동이 되게 되면은 그 거기에 이제 딱 붙어서 fat molecule then leave the micelle and diffuse into epithelial cell of villi죠. 육모 안에 에피셀리얼 셀로 이제 diffuse 확산을 시켜서 집어넣는 거죠. inside the epithelial cell. 그러니까 한 번에 육모를 통해서 쑥 통과해서 들어간 다음에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에피셀리얼 셀을 거쳐서 들어간다는 거죠. 어디에? 육모의 에피셀, 상피세포를 거쳐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먼저 봅시다. inside epithelial cell에서 they are regenerated into TH, 콜레스테롤, and 포스포리피드. 신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모에 딱 붙어서 들어간 다음에 상피세포에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TG로 콜레스테롤로 그 다음에 포스포리피드로 포스포리피드는 포스포하고 여기 있듯이 라이소 레시딘이 결합을 해서 다시 합성이 되는 거죠. 컴바인 된 다음에 이 킬로 마이크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킬로 마이크론이 조금 더 커진 지방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셀은 굉장히 작은 주머니고요. 킬로 마이크론으로 얘네들이 뭉쳐져요. 폼을 형성한다죠. 위드 프로테인 to form 킬로 마이크론.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DL이나 HDL도 단백질과 지방의 복합체예요. 여기에는 콜레스테롤도 있고 TG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단백질로 사용되는 게 바로 리포프로테인이라고 해요. 폴리리포프로테인이라고 해서 요 LDL, HDL,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 리포프로테인이 프로테인 존재하는 겁니다. 아포 B나 뭐 아포 E 한번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네들 같은 애들을 다 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근데 요게 만들어지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완전히 커지지 않고 커져가는 지방 덩어리 킬로 마이크론 이란 형태로 뭉쳐지게 되고요. 요 킬로 마이크론이 찌웁니다. secreted by exocytosis into the central 락틸이죠. 육모 한가운데에 유미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락틸로 분비가 돼서 흡수가 되게끔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유미관은 림프관으로 연결돼서 림프관을 통해서 지방들이 이동을 한 다음에 모세혈관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지방만 아주 특별한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만 어디서? 에피셀리얼 육모의 상피세포에서 재결합을 한다. 재모임을 해서 킬로 마이크론을 형성을 하는 그 상태로 락틸로 흡수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림으로는 네요. 바깥쪽 이게 네, 루멘이라고 하는 게 소장 안쪽이고요. 여기 이제 페리엑시드하고 모노클레세라이드 이런 것들이 분해가 돼서 여기가 육모죠. 육모에 브러쉬보드에 붙은 다음에 이제 흡수가 돼서 들어오겠죠. 이게 이제 상피세포죠. 어디 상피세포? 육모의 상피세포죠. 육모의 상피세포에서 다시 리제너레이션, 컴바인, 다시 합쳐지고 이게 트리글라이세롤
글라세라이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단백질이 이제 가해지는 거죠. 여기에 뭐 콜레스테롤도 있었고 아니면은 포스포리피드도 있었고요. 합쳐져서 아까 킬로 마이크론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진 다음에 익스크리션 분비가 돼서 락틸로 흡수 이동하게 되는 거죠. 지방의 흡수입니다. 지방의 흡수. 아주 특이하게 돼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은 오르래도 이 지방의 흡수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방의 블러드에서 이동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이 킬로 마이크론이 흡수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요. 그 아이들이 뭐 다른 형태로 뭐 변형이 되거나 또는 그 형태로 그대로 이동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VLDL,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 Low Density Lipoprotein하고 High Density Lipoprotein.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알고 있죠. 근데 density, 밀도가 낮은 것 중에 굉장히 낮은 애라고 해서 low, very low에 very low.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얘네들이 지방을 이동시켜주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LDL은 나쁘고 HDL은 좋다. good and bad. 왜 그럴까요? Why? 아이고. 우리 항상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림페틱 시스템의 킬로마이크론이 이제 드로핑 돼서 전달이 되고요. 블러드 스트림을 통해서 이제 소화관으로 통해서 간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그림이 왜 안 없어지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나 트리글레서라이드의 뭐 단백질과 결합을 통해서 아포리포프로테인이라고 되어 있죠. 얘네하고 결합을 통해서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VLDL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요. 얘가 얘를 이용해서 deliver triglyceride to organ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규정을 지으면 될까요? Low Density Lipoprotein VLDL은 LDL도 포함하는 거니까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관으로 지방을 트리글라세라이드 지방이라고 얘기할게요. 대표 지방이니까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아이예요. 그리고 얘 트리글라세라이드가 제거가 되면 돼야 low density lipoprotein which transport cholesterol to organ. 그러니까 우리가 low density lipoprotein,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결국에는 트리글라세라이드를 운반해 주는 거는 이 VLDL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요 LDL이나 HDL은 콜레스테롤을 지방 중에 콜레스테롤을 주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아이입니다. 오케이? 근데 방향을 잘 보시면 돼요. 기관으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LDL이에요. 그 넘쳐나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리턴, 보내주는 아이가 바로 하이 덴시티 리피드고요. 리포프로테인도 리피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에 이 기능적인 측면 때문에 얘는 굿이에요. 왜? 기관 쪽으로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저장되어 있는 거를 혈액이나 그쵸? 블러드스트림, 혈액이나 기관 쪽, 장기나 이런 쪽으로 계속 내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순환하는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아지게 만드는 거죠. 순환 지방이라고 얘기합시다. 근데 HDL은 남는다고 생각하는 잉여의 지방을 저장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순환 지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HDL. 결국에는 순환하는 혈중 지방을 낮춰주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데, HDL 수치를 높이려고 애를 쓰죠. 근데 LDL이 높아지면 HDL도 따라서 높아져요. 전체적인 지방 수치가 높아지면은. 근데 이 밸런스가 중요한 거죠. 이게 60%고 40%면은 아주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LDL이 한 80%, HDL이 20%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저장과 순환에. 오케이? 그래서 LDL 얘기가 나오면은 콜레스테롤을 운반해주는 I다. 기관으로, 혈관으로 운반해주는 거는 LDL. 그리고 저장. 다시 간으로 리턴 시켜주는 거는 누구? HDL. 그리고 트리글라세라이드를 운반해주는 거는, TG 운반해주는 거는 VLD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DL과 LDL이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 HDL은 Reducing Cholesterol Amount예요. 그래서 once HDL is full, HDL이 이제 꽉 차게 되면은 이제 간으로 이동해서 간에 콜레스테롤을 저장을 하게끔 해주는 거죠. 근데 LDL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에서 또는 어느 곳에선가 지방을 식후, 그러니까 HDL이나 LDL이나 다 킬로 마이크론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킬로 마이크론. 그러니까 단백질에 의해서 지방의 컴바인, 합성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까 그림처럼 콜레스테롤들이 박혀 있고 TG가 들어 있고 여기 단백질들이 그 구조체를 딱 잡아주고 있는 이런 지방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간단할 것 같아요. 지방 주머니. 근데 기능적으로 좋은 놈, 나쁜 놈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동의 방향이 다르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소화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영양분의 흡수까지 쭉 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얘기한 거는 결국 소화 기능을 억제하거나 촉진시키거나 하는 호르몬들을 조절한다면은 우리가 임의로 우리 몸의 뭐 대사나 여러 가지 소화 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화 뒷부분에 이제 조절작용 얘기를 중요하게 얘기한 거고요. 특히 뭐 AB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인데 탄수화물 단백질은 워낙 단순해서 그거를 굳이 더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취약한 지방분해는 이제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뭐 나중에 다는 모르더라도 과학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 HDL, LDL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정성아, HDL, LDL 확실히 알고 있었어? 아니요, 그 확실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음, 여기 있는 내용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은 왜 걔들이 나쁜 애, 좋은 애, 또 결국에는 소화 작용에 필요한 그 아이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안 그래, 승우야? 맞습니다. 음. 그래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장에서 할 얘기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얘기가 조금 될 거예요. 근데
뭐 물론 호르몬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칫 지루할 수도 있어요. 뭐 이거 외우는 게 많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소화 조절도 호르몬들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강의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이렇게 쉴 새 없이 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리가 안 되니까 또 더 헷갈리고 그런 면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키가 되는 것들만 딱, 딱, 딱 뽑아서 기억을 하시면은 뭐 나중에 어디 가서 아는 척은 할 수 있잖아. 그렇죠? LDL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LDL이 있어야지 지방의 공급이 가능한 겁니다. 기관으로. LDL이 수치가 너무 낮아져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지방을 공급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당히는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은 무조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 좋다고 얘기하는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실질적으로 혈액이나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할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 좋다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순환하고 있는 콜레스테롤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콜레스테롤 중에 LDL, HDL을 구분해서 또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데 HDL이 높다. 더. 그러면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대사가 굉장히 활발하고 지방 대사 조절이 잘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뭐 계속해서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 순간에는 조절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한 번씩만 쭉 살펴보시고요.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는 제가 말한 부분들 다 말씀드렸으니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나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아니면은 좀 궁금한 부분? 태영? 네. 저 질문 딱히 없는 질문하세요. 질문. 나머지 세 분 빨리 질문거리 준비해. 그 혹시 HDL이랑 LDL 관련 약품들이 시중에도 많이 시판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어떤 좀 여쭤봐. 약품들? 그 HDL이랑 LDL 관련 약품들. 많이 나오죠. 아, 결국에는 걔네들이 조절하는 거는 네. 수용체예요, 수용체. 그러니까 LDL이 아까 얘기했지만 단백질이 구조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DNA 생각하면 돼요. DNA를 꼬이게 해주기 위해서 코일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단백질이 관여해요? 현주야? 혹시 모르는 거야? 승우.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DNA들이 꼬이잖아요. 히스톤이 히스톤.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크로모종, 그러니까 유전자를 턴을 해서 꼬이게 만들어서 이제 슈퍼코일을 만들어내는데 결국에는 어떤 구조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을 운반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킬로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지방은 그 자체로 그냥 단독으로 떠다니면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어떤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덩어리가 지방의 덩어리로만 구성이 되면은 안 좋은 거고,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혈액에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은 혈액이 끈끈해지고 점도가 높아지고 그게 이제 하얀 동물성 지방들, 포화 지방들이 뭉치게 돼서 동맥경화도 일으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들은 이런 주머니 형태의
킬로마이크론 구조체를 가지고 이동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단백질을 구조로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콜레스테롤, 패리엑시드, 그리고 뭐 트리글라세라이드 이런 게 주머니를 만들었으니까 아까 오간으로 간다고 그랬었잖아요. 기관으로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관에 작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주머니가 기관 옆에 그냥 붙어 있으면 돼? 아까 흡수될 때랑 똑같죠. 육모에 결합돼서 디퓨전 됐잖아. 확산됐잖아요. 그러면 지방은 뭐 멤브레인을 쉽게 통과하니까 결국에는 그 LDL이 오간의 세포막에 붙어서 지방들이 어떻게든 세포 안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약들 같은 경우는 LDLR이라고 있어요. LDL 리셉터예요. 그러면 그런 LDL 리셉터를 막아주면은 LDL의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블러드 스트림으로 내놓는데 흡수가 안 되니까 잉여로 있는 아이들은 HDL에 의해서 다시 간으로 리턴이 되거든요. 뭐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는 아니면은 다른 방식은 이제 HDL 생산을 증가시키는 약 많이 나오죠, 요즘. 뭐 먹으면 HDL 증가한다. 그거는 진짜 증가하는지 증가하지 않는지는 임상적으로 확실하지 않아요. 다 건강보조식품이에요. 아, 어, 의약품이 아니에요. 의약 외품이. 건강보조식품이기 때문에 HDL 생산을 촉진시킨다고 하는 약들이 실질적으로 의약품으로 해서 판매되고 있는 게 있는지는 제가 생각하기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감사합니다. 일부 촉진은 시켜줄 수는 있겠죠. 근데 알다시피 대사라는 거, 그리고 우리 몸에서 영양분 조절이라는 거는 특히 다른 요소들보다도 더 개인 차가 극명해요. 굉장히 차가 커요. 뭐 어떤 사람은 죽어라 먹어도 살 안 찌잖아.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찌고,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뭐 체질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시스템이 다른 거기 때문에 HDL을 높여보겠다고 그 약을 아무리 투여를 해도 뭐안 높아질 수도 있어. 평균적으로 조금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건강보조식품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대증치료잖아요. 누구에게는 듣고 누구에게는 안 들을 수도 있고. 아, 비타민 이게 약이 똑같지 아니라 않아? 보조식품이었구나. 네, 비타민 같은 거 사 먹을 때 의사 처방 받아요? 아니요. 안 받잖아. 응. 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약은 팔아요. 약은 팔아. 스타틴 계열들. 스타틴이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전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봤어? 네, 고지혈증 치료제. 혹시 부모님께서 드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노바스타틴, 심바스타틴. 이 스타틴 계열이 LDL 흡수를,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저해야 하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흡수를 못하게 하니까 수치를 낮춰주게 되는 거죠. 혈중 수치를. 그래서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드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조절하는 방식 자체가 흡수를 막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관으로의 흡수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턴이 되는 거죠. 간으로. 간으로 리턴을 시킨다는데 근데 그 리턴 된다는 개념 또는 분해해서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은 반응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스타틴을 많이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고지혈증 치료제를 요즘은 미국 같은 경우는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치료제는 그냥 비타민처럼 그 아스피린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이 먹었던 것처럼 낮은 농도로 평생 먹으라고 제한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혈이 조금만 높아져도 처방을 해버리고 근데 문제는 한 번 먹기 시작하면은 계속 먹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먹다 보면은 인위적인 지방의 조절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지방의 조절이라는 거는
지방이 세포 안으로 흡수돼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절하는 또 하나의 소스가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그러니까 인슐린은 우리가 알기로 당 흡수를 해주는 주요 아이잖아요.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인슐린이 글루코즈의 혈액에서 조직으로 흡수시켜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잖아. 안 그래, 태영아? 자니? 맞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호응 있습니다. 좀 해주세요. 중요한, 이거 굉장히 재밌는 소스라니까. 인슐린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 흡수도 촉진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당도 흡수를 촉진시키고 지방도 흡수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방 흡수 조절을 자꾸 억제하면은 인슐린에 대한 당하고 똑같은 거죠. 인슐린 아무리 때려 넣어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민감도는 떨어지는 거고. 그게 무슨 병이야? 병성! 내가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들려. 둔감해져.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 병성아? 예.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름 불러야 되잖아. 안 그래, 현주? 민감도가 네, 떨어지면은 반응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결국에는 스타틴 계열을 많이 먹어도 10년, 20년 되면은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당뇨 유발 확률이 50% 이상 높아요. 그래서 고지혈증 치료받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은데 당뇨가 생기는 분들이 꽤 있어요. 부작용이지, 약물에. 그러니까 항상 약물에는 장단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를 조절을 해서 이득을 봤으면은 자연스럽지 않게 이득을 봤으면 시간은 오래 걸리죠. 그 대신 항상성이 깨져야 되니까 인슐린에 대한 그런 영향도 변화를 또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관련된 약들은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흡수 억제제. 왜 그 약을 먹는지 이해가 되죠? 승우? 네. 태영, 질문.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질문이 없어. 현주 먼저 할래? 다 이해하는 거야? 강의한 거? 했던 설명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도 물어보세요. 납득이 안 됩니다. 괜찮겠어요?